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노드 파일에 속성 데이터를 추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엣지 파일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그것을 getV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getV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던 것은 director actors 파일이었습니다. 자, 디렉터 액터스 파일이고 우리가 작업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데이터 레버러토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노드 파일, 지금 현재 노드 파일이 나와 있고요. 이 ID 레이블 이렇게 된 노드 파일을 엑스포트 테이블에서 작업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엣지 파일을 열어서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엣지 파일을 보면은 소스가 있고요. 타겟이 있고 그래프에 타입이 있고요. 아이디가 있고 레이블, 인터벌, 웨이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트 테이블을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테이블을 누르면 자, 여기 파일 이름이 여기 있고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죠.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거든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올려놓으면 바로 이렇게 뜰 것입니다. 자, 이것은 CSV 파일이라서 이렇게 뜨는데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그 연결 앱을 고르시면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인식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스, 타겟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열 칼럼을 추가해서 정보를 더 제공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getV에 올려놓고 거기서 엑스포트 테이블을 해서 꼭 작업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미 그렇게 작업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V랑 무관하게 처음에 getV로 시각화하기 전에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엣지 파일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럼 이걸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없다고 치고요. 그리고 첫 행에도 소스와 타겟이란 말이 없었죠. 우리가 원래 작업할 때는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행 소스 타겟도 없이 그냥 노드와 노드 사이 관계로만 이루어진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getV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은 뭐라 그랬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처음서부터 만약에 같은 파일인데 A 칼럼과 B 칼럼의 첫 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소스와 타겟이라고 적고 출발하면 이것은 엣지 파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etV에서 엑스포트 테이블에서 하는 것과 함께 getV 이전에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 때 처음서부터 엣지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엣지 파일을 만든다고 치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행에 A열에다가는 소스라고 적고요. B열에다가는 타겟이라고 적고요. 그 아래 우리가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드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열이 소스가 되고요. B열이 타겟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즉 엣지 파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좋은 점은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가령 이거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그죠?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가령 친구다, 친척이다, 부자 간의 관계다, 이런 식의 관계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또 숫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웨이트를 처음부터 줄 수도 있겠죠. 최동과 김윤석의 관계에 웨이트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좀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 관련 정보를 한번 집어넣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year라고 연도라고 하고 연도를 쭉 적는 것입니다. 최동훈 감독과 김윤석 배우가 같이 작업을 한 그 영화가 출시된 연도를 적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여기다가 계속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작업하고 싶다면 그렇게 엣지 파일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미리 year를, 그 연도를 다 적어 놓은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도를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제 마음대로 그냥 연도를 적었으니까 이것이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임의로 2001년서부터 2010년, 11년까지 그냥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이건 전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엣지 파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정보가 또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걸 가지고 처음 게피로 불러드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이미 아시다시피 이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해서 자,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이미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여기에 있고요.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무시하고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파일로 가셔서요. 파일에 가서 여기서 import 스프레드시트를 하겠습니다. import 스프레드시트를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우리가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습니다. CSV 파일이 있고요. 자, 이것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고 카마 그 다음에 엣지 테이블로 정확하게 인식했고요. 소스, 타겟, 연도 다 인식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자, 보면은 소스 타겟 되어 있는데 여기 year가 있죠. 연도. 여기 integ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숫자란 뜻이죠. 숫자. 자, 우리는 연도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바로 시계열적인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요.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자, 마치고 나면 이슈는 없다 그러고요. 그래프 타입은 감독과 배우의 관계니까 디렉티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제대로 되어 있고요. 노드 엣지 다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존의 작업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피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엣지 파일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 더 더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엑스포트 테이블 하고 다시 거기다 정보를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존 작업에다가 덧붙이고 싶을 때는 이 append to existing workspace에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대신 오늘은 처음서부터 엣지 파일로 작업했다고 생각하고
처음 그 파일을 getFee에 불러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자, new workspace에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new workspace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엣지 파일을 getFee로 불러들인 다음에는 데이터 레버러토리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레버러토리에 가면 이렇게 소스, 타겟, 타입, 아이디, 레이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엣지 파일인 거죠. 자, 엣지 파일을 우리가 불러드렸고 데이터 레버러토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year, 연도 데이터가 정보가 쭉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로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연도 이 정보를 이 타임 인터벌 여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연도 데이터, 즉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인터벌에 옮겨놓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기 머지 칼럼을 해야 합니다. 머지 칼럼을 누르면 year, 연도 데이터를 머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merge, 합치는 것의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바로 create time interval 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time interval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타임 인터벌에 뭐 start time, end time 이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연도가 있고 또 두 번째 연도 칼럼이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start time 칼럼은 year 1이고 end time 칼럼은 year 2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각 관계가 한 연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데이트, 날짜 형식으로 연도가 뭐 2000년 2000, 달 5월 05, 30일,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OK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인터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계열적인 시각화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지금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했을 때 시계열적인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HE 파일로만 데이터를 준비해서 불러드린 경우에 노드 파일에서도 약간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노드 파일로 가면 이렇게 id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엣지 파일만 집어넣었고 getFee는 엣지 파일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엣지에서 id를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블이 없게 되죠. 자, 레이블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레이블을 보기를 해도 각 노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표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id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레이블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copy data to other column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컬럼에, 다른 레이블 컬럼에 복사를 하는 거죠. 자, copy data to other column을 누르면 처음에 id에 있는 것, id에 있는 정보를 자, copy data from id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copy to 어디로 보내나요? 어디로 복사하느냐 이거죠. 즉 레이블 칼럼에 복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인식을 했죠. 그럼 OK를 누르면 여기에 레이블이 쭉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 그 레이블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엣지 파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데이터 레버러토리에 와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오버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인터벌로 했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에 Enable Timeline이라는 것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엣지 파일에다가 연도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verage degree를 한번 통계를 돌려보고요. 그래서 degree와 in degree, out degree 다 계산이 됐고요. 클로즈를 하고 노드의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노드의 크기를 랭킹으로 선택해서 in degree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좀 노드가 커 보이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Force Atlas 2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뭉쳐버리죠. 여기다 기억하실 거예요. 튜닝에 가서 좀 더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좀 더 크게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좀 더 확산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겹쳐 있기도 하고 좀 더 20 정도로 해볼까요?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약간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스탑을 누르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많이 겹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No Overlap을 선택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레이아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누르면 서로 겹치지 않게 좀 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 작고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익스펜션을 누르시고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좀 더 보기가 좋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형태로 보다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의 성질을 표시할 수 있게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특정한 레이아웃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한번 노드의 색깔을 이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레이블을 표시해 볼까요?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노드 레이블 써져 있죠. 노드 레이블 이렇게 하고요. 자, 좀 너무 크니까 좀 작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작업은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엣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데 엣지가 지금 너무 흐릿하게 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엣지를 좀 표시하는 방법은 이 아래에 show edges가 있고요. 이거는 소스 노드 컬러, 그러니까 이 노드의 색깔을 따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회색을 택했기 때문에 모두 다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표시되는 경우는 레이블을 표시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좀 더 굵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회색을 택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노드나 엣지에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상관없고 줌은 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체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에 엣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는
use node color, 노드 컬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언체크 하시면 노드 컬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의 컬러를,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도 최대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표시가 되죠. 네, 화살표도 분명하게 잘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엣지가 좀 더 부각되게 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Enable 타임라인을 해보겠습니다. Enable 타임라인을 누르면 이런 타임라인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서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지정해 놓은 연도가 다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이렇게 우리 마우스가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누른 채로 이렇게 옮기면, 네, 이렇게 옮기면 우리가 시간대를 조정함에 따라서 지금 화살표가 엣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확대하면 다시 엣지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줄이면 엣지가 다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지정한 그 연도에 맞추어서,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그 사이만 우리가 지정을 하니까 이렇게 몇 개의 노드들만 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아주 멋진 그런 기능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는 마치 동영상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엣지들끼리 서로 연결되는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관계가 변화하는지 그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고요. 바로 이것을 바로 타임라인, 즉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타임 인터벌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엣지 파일에 시간 관련 정보를 칼럼을 추가해서 그 엣지 파일을 개피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처음서부터 엣지 파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것을 개피로 불러들여서 작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자기한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